안녕하세요. 바닥권조 인사드려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들의 삶과 노력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누구? 이 애기는 누굴까요? 1980년대에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미녀 삼총사가 있었어요. 피비 케이츠, 소피 마르소, 그리고 이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맞아요. 198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바로 브룩 실즈. 책받침 소녀, 그죠? 참 아름다운 브룩 실즈. 짙은 눈썹이 특징적이죠. 매혹적인 눈매. 그럼 이제 그녀의 사주팔자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볼까요? 브룩 실즈는 1965년 5월 31일에 태어났어요. 올해 60세인 브룩 실즈는 사주가 이렇게 생겼네요. 사주 팔자 글자는 그 사람의 심성을 말해준대요. 그냥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사주를 열어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을사년 뱀띠네요. 그리고 신사월, 얼유일, 개미시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기둥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글자 8개. 그래서 사주 팔자예요. 이 사주는 여기 상관격이네요. 격은 여기 월지를 가리키는 건데 격은 그 사람이 태어난 월이 결정해줘요. 월사년이 연기둥, 신사월이 월기둥, 그리고 태어난 날은 birthday, 얼유, 일기둥, 그리고 개미시, 이게 시간이에요. 이렇게 네 기둥, 사주, 주가 기둥 주자니까, 그리고 8글자,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해요. 이거는 브룩실즈가 보그지의 그 표지 모델이 된 사진인데요.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된 이때가 아마 14살? 근데 14살로는 안 보이지 않아요? 눈이 참 매혹적이네요. 사주의 연 있잖아요. 아까 얼사년 1965년 거기가 인체의 눈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얼사년은 아름답고 화려한 눈이네요. 푸른 뱀인데 얼사가 이렇게 눈동자 색깔도 이상하게 또 푸른 색깔이네요. 푸른 약간 뱀의 느낌도 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연은 또 아빠의 자리이기도 하는데 그녀의 아빠가 미국의 최상류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혈통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이태리 쪽도 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복합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혈통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을사간지는 1965년이 을사인데요. 화려하지만 사연이 많고 슬픈 간지이기도 해요.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간지죠. 화려하죠? 어딘가 애잔해 보이는 그녀. 브룩실즈는 팔통이라고 음의 글자가 8글자로 다 이루어져 있으면 팔통이라고 그래요. 양의 글자가 8글자면 양팔통이라고 부르는데 사주는 음과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녀는 8글자가 모두 음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런 경우 여성 자체가 음인데 음이 또 음을 만났으니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배우로 성공하지 못했던 극성인 엄마로 인해서 브룩실즈는 아주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그죠? 놀랍게도 생후 11개월 때 아이보리 비누 광고로 데뷔했대요. 근데 얼사간지 있잖아요. 1965년이 얼사간지인데 이렇게 노출을 하거나 세상의 시선을 받을 일들을 많이 벌이는 간지이기도 해요. 네, 얼사, 신사, 얼류, 개미. 그녀의 노출은 1980년도에 그러면 몇 살이에요? 만 14세 때 푸른 잔호초, 그러니까 더 블루 라군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좀 야하고 선정적인 걸로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여기 얼사, 여기 상관, 예, 뭔가 일을 벌인 거예요.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불타는 꽃, 이 사화가 불이거든요. 이게 얼목이 꽃이고요. 네, 네, 여기 봐요. 그래서 불타는 꽃, 얼사, 그리고 불에 달군 쇠, 이게 이렇게 신금이라고 해서 면도날, 칼날, 금이에요. 그래서 불에 달군 날카로운 칼로 약간 베어내는 형상이고, 얼유, 여기 유도 약간 금이에요. 그러니까 칼날 위에 있는 꽃이라는 거니까 아픔이 있지만 견뎌야 하고 약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차가운 쇠붙이를 껴안고 감내하는 모습이네요. 사주가 다 음의 글자예요. 이렇게 여기 모든 글자가 다 음이에요. 여러분 되게 야죠? 이게 그 푸른 산호초의 한 장면인데요. 성행위를 하는 장면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근데 약간 그런 장면들은 대역이 있었겠죠. 근데 유명세하고 물질적인 욕심이 너무 혈안이 된 그녀의 엄마가 좀 밀어붙인 것 같아요. 너무하죠. 근데 그녀의 엄마는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관심이 없는 아주 이기적인 분이신 거 있죠. 그래서 사주의 글자에 월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가 신사, 상당히 이기적이고 차가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녀의 엄마의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켈빈 클라인과 나사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문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럼 난 노팬티? 브룩 실즈의 도발적인 포즈와 섹시한 광고 문구 좀 보세요. 당시 15세였던 그녀는 젊음과 섹시함의 패션 아이콘이 되었죠. 덕분에 남성적인 이미지였던 블루진, 이 청바지가 새로운 매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여기 위에 글자가 청간이라고 아래가 지지라고 하는데 청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글자가 있고요. 지지는 자축, 임묘 12글자가 있는데 이 청간의 글자 갑을, 병정은 12개의 흐름을 타요. 청간이.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12운성이라고 해요. 생록,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이라는 게 있는데 브룩실즈는 12운성 중에서 여기가 12운성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양, 절, 욕, 요 이게 12운성 천간의 흐름이에요. 이게 개가 미에 있을 때는 양이고 을이 유에 있을 때는 절이고 신이 사에 있을 땐 욕지에 있다 그러고 을이 사에 있을 때도 욕지에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2운성의 글자들인데 이게 만세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운성의 양절, 욕은 이제 도화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관, 욕, 도화. 그래서 노출과 드러남, 시선 강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12운성은 이렇게 4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 병태대, 록사양, 생황묘. 그다음에 여기 지금 브룩실즈가 가지고 있는 전력세인데요. 이 전력세의 특징은 한번 엄청나게 바닥을 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욕지, 다시 뭔가 막 드러내고 난리를 펴요. 그래서 세상에 막 드러내요. 노출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의 명성을 되찾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전력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브룩실즈 사주의 특징은 전력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사주의 다른 차원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이혼 패턴이 발견되고요. 그냥 이혼을 했어요. 1997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니스 선수 안드레 아가시하고 결혼을 했고 2년 후 1999년 이혼했어요. 근데 안드레 아가시 성질 굉장히 더럽고 유혹 잘하고 악명 높았죠. 그리고 그 후에 작가인 크리스 헨치와 재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남편이 둘이 있었네요. 평간 뭐 이런 거 남편으로 보기도 하고 고전적인 해석이에요. 한동안 브룩실즈는 슬럼프였어요. 영화들 다 망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1981년에 엔드리스 러브가 한번 히트 쳤죠. 근데 이 영화는 영화보다는 주제곡으로 많이 히트를 쳤죠. 네, 또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력수의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브룩실즈는
1996년에 ABC 시트콤 서든리 수전이라는 어떤 시트콤에서 과거의 명성을 한 번 더 회복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상도 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녀에게 불행이 찾아왔죠. 거인병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단 비대증이라고 그 성장 호르몬이 신체의 말단 부위 있잖아요. 턱이나 얼굴 윤곽 그런데 가다로 작용해서 손가락과 얼굴 윤곽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달라져 버렸죠. 울퉁불퉁해지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모든 아픔을 이겨냈고 공백기 동안에 프리스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절의 상태에 있을 때, 절욕세 할 때, 절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힘든 일들을 겪는답니다. 많이 변해버렸죠? 턱선이 두툼하고 좀 남성적으로 보이죠? 손가락들도 울퉁불퉁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관리가 된 얼굴인데, 그 진행되고 있을 때는 상당히 조금 그랬어요. 많은 아픔이 느껴지네요.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고, 가족들이 이해하고, 특히 남편 크리스의 배려와 사랑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네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브룩 실즈예요. 비록 얼굴선이 약간 달라지긴 해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입니다. 네, 여전히 아름답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개미 씨가 맞다면 말려는 편안하네요. 개미 씨의 문 밖에 아빠가 있고 그 아빠에게서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 힘으로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빠와 직접 교류는 없었지만 아빠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근데 말년의 시간은 초년의 시간보다 더 소중하니까 말년의 시간이 참 복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당신들 나와 보세요. 세상에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녀들이 참 많아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별을 만나볼까요? 누구? 이 얘기는 또 누굴까요? 평범한 소녀 같은데 좀 이쁘고 그대는 누구? 이제 알게 되셨죠? 전 세계적인 섹스 신부 네네 평범하게 생겼던 그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콩닥콩닥하게 했었죠. 너무나 유명한 그녀 네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때 보이네요. 사랑스러운 얼굴이죠?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춤을 추었던 마릴린, 화려한 무희, 공격적이고 아름답고 섹시한 그녀 마릴린.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발의 섹시 아이콘. 이번에는 마릴린의 사주팔자입니다. 이게 정관, 이렇게 정관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정제 속에도 정관이 하나 있어서 사실은 관이 하나, 둘, 셋, 넷. 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다관사주라고 하는데 다관사주는 무관사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관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관의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글자는 하나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관은 나를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구속하고 통제하는 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마릴린 먼로의 사주에서 이렇게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 국가에 있는 남자가 하나 있고 빛나는 남자, 유명한 남자, 드러난 남자 또 국가직에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남자가 또 여기 숨어 있고 뭔가 글을 쓰거나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고 뭔가 운동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고 이렇게 남자들이 보이죠? 이렇게 우리는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불 바다에 본인만 마릴린 먼로만 작은 보석이에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마릴린은 여기 식신이라고 돼 있고 식신이라고 돼 있는데 식신이 공망이에요. 술의 공망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비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있잖아요. 네, 공망이에요. 공망이면 식신이 공망이면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이 나중에 허망하게 끝날 수 있고, 자기의 욕구가 허망하게 끝이 날 수도 있고, 네,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괴로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을 수도 있고, 공망이라는 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하지만 늘 허전하고 공허했겠죠. 그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허망함. 그리고 이제 그 마릴린 몬로가 신유 날에 태어났는데, 대부분의 연예인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연예인들 뭐 전지현, 송강호,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신일간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디테일하고, 그래서 연예인 사주 맞아요. 식신도 발달돼 있고 엉망이긴 하지만, 엉망이라서 더 무서운 식신이죠. 그리고 신유일간, 그래서 마릴린 몬로도 연예인 사주네요. 사주를 열어보면 그 사주 주인공의 잠재력과 특징들이 바로 드러나죠. 여러분, 마릴린 몬로의 본명을 아실까요? 1926년 6월 1일 생인 그녀는 노르웨이인 아빠와 스코틀랜드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녀의 원래 이름은 노마진 몰튼. 바람에 나부끼는 금발과 백치미 아이콘인 마릴린. 엄청난 군중 앞에서 섹시함을 가시하는 마릴린. 대단한 용기네요. 바람에 날리는 금발에 섹시하고 내세적인, 그리고 눈빛, 허털어지게 유혹적인 입술. 그러니까 광고지 같은 데서 많이 본 얼굴이죠? 마릴린 monroe. 성가는 흩어지고 비가 헛뿌려 증발하고, 자신의 반짝임도 함께 증발해버리고 허무하게 흩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지지에는 온통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물들이 쳐져 있고 슬픈 형상이네요. 지지에는 급제가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를 말하는 건데, 급제가 하나의 국을 이루고 있대요. 급제국, 무리, 크게. 종종 허무함에 힘들어했을 마릴린. 왠지 슬퍼 보이죠. 유명한 극작가 아서 밀러 있잖아요. 와 결혼하는 마릴린.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사랑과 이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수첩을 보게 되고 남편이 자신을 창피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큰 충격을 받았죠. 곧 이혼했어요. 마릴린의 첫 번째 남편은 경찰관이었다고 하는데, 그녀가 16살 때 결혼했죠. 두 번째 남편은 유명한 야구선수 조 아다지오였는데, 그녀가 사망한 후에 그가 많이 마음 아파했다고 그래요. 그녀를 좀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혼하지 말 걸 그랬다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한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그녀의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았다고 하죠. 아스 밀러는, 그녀를 창녀라고 말했던 그 아서 밀러는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이에요. 섹시한 마릴린, 그리고 섹시한 샤넬 넘버 5. 바닥권주도 샤넬 향수를 20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은은하고 고급스럽고 섬세한 것이 꼭 마릴린 같네요. 마릴린은 있잖아요. 실제로도 사회적, 정치적 일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사진은 인종차별 운동에 참가했을 때 찍힌 것 같아요. 인종차별 운동에 앞장섰던 마릴린은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는 심각하죠. 해결되지도 않고. 이게 마릴린 사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보석, 신유, 이게 보석이에요. 아름다운 보석이 비를 맞고 있네요. 개수, 이게 비예요, 비. 그리고 이 보석한테는 있잖아요. 이 비가 최악이에요. 보석한테 비가 내리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관 있잖아요. 정관. 여기도 정관. 불들이 아주 뜨거운 불이 보석을 녹이고 있는 벽인데요. 그러니까 마릴린은 비는 뿌리고 불은 뜨거워져 있어서 사방팔방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어서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로 온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천간의 병화 있잖아요. 이거 태양. 마릴린 자신 신금 이 둘은 있잖아요. 병신합이라고 해서 합을 이루는데요. 합을. 근데 합이 신금은 너무 약하고 이렇게 불이 강하잖아요. 불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자기는 약하고 작은 보석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사건들 많이 있죠. 국가직에 있었던 사람과의 스캔들, 그리고 작가인 남편하고도 괴로웠고, 운동선수인 남편한테도 시달렸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병화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거는 지지에 자기 세력이 지금 하나, 둘, 셋 많이 있죠. 무섭네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 예고되고 있어요. 이 병화의 세력이 언제 신금을 어떻게 할지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 그래서 이렇게 합이라는 게 우리가 사주에 합도 있고 충도 있는데 합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무서운 일도 많아요. 내가 어떤 글자랑 합해져서 나 자신이 함몰되고 없어지고 나는 존재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마릴린과 케네디 형제들 간의 스캔들은 유명하잖아요. 업무와 모략들도 많고 어떤 영화에서는 마릴린이 주체적이지 못하게 두 형제한테 끌려다니면서 노래깃감이 됐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녀가 마치 케네디 대통령한테 현혹되어 권력에 중독되었다고 하고 두 형제가 그녀를 갖고 놀았다고 하고 진짜 소문들이 엄청 무성했죠. 실제 케네디 대통령 생일날 마릴린이 노래를 불러주고 축하해주고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마릴린 먼로의 사망 뉴스 기사네요. 불과 36세 때 마릴린은 수면제 가다 복용으로 자택에서 나체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여기 보면은 look like suicide, 자살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녀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타살설이 유력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녀의 사망을 다룬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로버트 케네디가 정신과 의사를 시켜서 독극물 주사를 주입했다는 설도 있고 CIA 요원이 nem부탈을 주사했다는 설도 있고 근데 마릴린이 우울증이 심해서 종종 수면제를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영화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도 하필이면 전 남편 아스밀러 작품이래요. 세 번째 남편. 근데 그 영화는 이제 미완성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지를 못해요. 근데 같이 주연했던 남자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배우 클라크 케이블이 주연을 맡았다고 해요. 대단하다 마릴린 먼로. 마릴린은 죽은 후에도 2009년 그녀의 맷자리에 윗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경매가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녀의 맷자리 그 윗자리가 무려 450만 달러에 낙찰됐대요. 하나로 56억 2천만 원. 참으로 대단한 마릴린이죠. 여러분 재미있었나요? 사주 글자와 인생의 사건들의 움직임 참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도 사주 8글자와 같이 비교 분석해보면 좀 더 흥미롭고 신기하답니다. 사주 8자 8글자는 암호와 같아서 가끔은 성찰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요.